건강검진 받는 것을 좋아한다. 37에 처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미 마음에 들었다. 건강검진을 처음 받으러 간 곳은 빌딩 고층에 들어서 있는 검진센터로 창이 널찍해서 도시가 한눈에 들여다 보였고 대기실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자리한 데다 여기저기 놓인 선반에는 각종 잡지가 비치되어 있었다. 건강랜드에서 입을 법한 가운 스타일의 검진복으로 갈아입은 나는 살짝 흥분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잡지를 뒤적이다가 내 번호를 부르면 일어나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고서 가장 놀란 것은 위장 조형 검사였다. 바륨을 삼키는 게 고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움직이는 검사대 위에 누워서 검사 기사가 말하는 대로 몸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 마치 고개를 부리는 기분이었다. 고령자는 괜찮을지 무심코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리고 유방 촬영술을 받고 할 말을 잃었다. 이 검사는 유방암 검사인데 가슴을 바이스 같은 기계로 압박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이다. 더구나 가로와 세로로 말이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가져왔는데 검사 기사가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지만 막상 아파요 라고 하면 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하고 다독이며 더욱 꽉 조여댔다. 나는 아 하고 엉겹결에 소리쳤다. 그래서 이듬해부터는 유방 촬영술을 피해 초음파 검사로 바꾸었다. 반나절 동안 받는 건강검진은 오전 중에 끝난다. 지급받은 도시락을 널찍한 창문을 따라 놓인 카운터석에서 먹었다. 바륨은 여전히 위에 남아있는 데다 가슴은 얼얼하게 아팠지만 묘하게 후련한 성취감이 느껴져서 창밖으로 펼쳐진 경치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 이후로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듬해에는 MRI로 뇌검사도 받았다. 동그란 기계에 누운 상태로 들어가서 뇌 단면도를 촬영하는 검사다. 소리가 엄청나다며 검사기사가 헤드셋을 건네줬다. 이 헤드셋을 야무지게 끼고 누웠다. 자동으로 원통형 기계에 윙 하고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다. 쿵쿵쿵쿵 하고 시작된 소리는 도로공사 소음과 흡사했지만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나는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건강검진 결과는 대체로 한 달 내로 받을 수 있다. 모르는 단어나 알파벳이나 숫자가 가득 쓰여 있는데 이것들을 해독하다 보면 왠지 신이 난다. 들은 기억이 있는 단어를 찾아내서는 오, 이게 그 유명한 간만 모식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콜레스테롤에도 종류가 있구나. 저밀도랑 고밀도가 있던 거네 하고 지식을 얻기도 한다. 그래도 여전히 종잡을 수 없는 것도 있다. 백혈구라든가 적혈구는 뭐가 어떻고 무슨 관계가 있단 걸까? 전해질은 뭘까? 하지만 유별나게 깊이 조사하려 들지 않는 건 모든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이다. 이상 없음을 나타내는 A가 쭉 나란히 있으면 예전에 이유 없이 마냥 싫어하던 성적표가 아닌데도 황홀한 신경으로 바라보게 된다. 황홀한 표정을 지운 후에 별 탈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그런 거금을 써버렸나 하는 치사한 생각도 슬쩍 들지만 역시 기분만큼은 좋다. 한 번은 이 판정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진찰 요망을 뜻했다. 중성지방 수치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것이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것은
피가 걸쭉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조사로 알았다. 하지만 낙지점이 나온 건강검진 결과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가 잔뜩 쓰여 있다는 건 재밌는 일이지 않은가. 그런데 그 진짜 요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난 서둘러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중성지방 수치는 전날 먹은 음식에 좌우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건강검진 전날에는 보통 저녁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물만 마셔야 한다. 그러고 보니 검진 전날 지난해에 그러다 허기가 졌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배를 든든하게 채워두자 싶은 마음에 고기를 심하게 먹었다. 더구나 검진날 아침에는 물도 입에 대서는 안 되는데 쿠키 한 조각을 사각사각 갉아먹은 일까지 떠올랐다. 재검사에서 잰 수치 또한 낮지는 않았지만 정상 범위 축에는 간신히 들어가서 한시름 놓았다. 이 일이 있고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면 며칠 전부터 음주량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이른바 시험 전날 하는 벼락치기라고나 할까. 이 비겁한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피차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서로 자랑하기도 한다. 개중에는 전날까지도 8시까지 얼큰하게 한 장 걸친다는 베테랑도 있어서 놀라기도 했다. 올해는 검진센터를 바꿔봤다. 지금까지는 동네 병원이 경영하는 검진센터에서 받았지만 이번에는 지인이 추천하는 도심에 있는 병원 부속 검진센터로 가봤다. 검진복도 여러모로 갖춰진 잡지도 다를 바 없었지만 이곳의 유방 촬영술은 고통스럽지 않았다. 끝났다는 소리를 듣고 대강한 건 아니죠? 라고 묻고 싶어질 정도였다. 결과가 우편으로 날아왔다. 올해 처음으로 요산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라, 그게 뭐더라 싶어서 얼른 검색해 봤다. 내가 이해한 건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통풍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 남성이 많이 걸린다지만 요즘 들어서는 여성들도 많이 걸리는 모양이다. 통풍 발작이 일어나서 고생하는 남성도 있다. 이 수치를 떨어뜨리려면 퓨린이 다량 함유된 식품을 피해야 한다고 한다. 술, 어란, 아기 간을 비롯한 각종 간, 건어물, 순 좋아하는 음식뿐이었다. 같은 세대인 지인이나 친구와 수다를 떨다 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등장할 때가 부쩍 잦아졌다. 나 요전번에 처음으로 요산 수치가 라고 말을 꺼낼라 치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너도 다 늙었네. 하고 이야기가 활기를 띈다. 이번에는 상대가 감마 수치가 하고 말을 꺼내면 그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난 58이나 나온 거 있지. 말도 안 돼. 잘못 나온 거 아니야? 하고 이 또한 대화가 화기애애해진다. 10년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단어가 모두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건강검진은 중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최근 들어 종종 든다.